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어 펜다운 정해철입니다. 오늘의 이슈, 최근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는 미디어죠. 바로 이 책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하라는 게임은 하지 않고 이 책에만 빠져 있어 한숨 짓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책도 예술이다라는 주장이 있어 오늘 이슈어 펜다운에서는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명한 문화평론가 정승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정승환입니다. 최근 새로 나온 매체, 이 책이 예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은데요. 디지털 게임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은 아직 예술로 불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게임과 비교를 한다? 한참 시기상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은 이 게임이 예술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게임은 영상과 다양한 음향 효과로 복잡한 두뇌 활동을 시키는 반면에 이 독서, 이 책은 종이에 글자만 있기 때문에 우리 두뇌의 극히 일부만 사용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독서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독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뭐합니까?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독서방을 보면 전문가로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소년들의 책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학생이 책을 읽고 있는 독서방입니다.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독서가 한창 진행 중인 방의 등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다한 공격이 일어나면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웃긴다 이거. 독서방 웃기죠? 그쵸? 게임 책보다 먼저 나왔으면 뭐 저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무슨 얘기 중이냐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 중이냐면요. 카페 게시판에 여기 글을 보는 중인데 거기 영상 링크가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자, 제목 게임은 예술인가요? 작성자 진호박. 제가 요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한테 이 게임 완전 예술이라고 했는데 진짜 저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게임이 예술이냐면서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인 코지마 히데오도 게임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봉! 침착맨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당연히 예술 아닌가요? 출신 영상은 경욱께서 퍼왔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게임과 예술하면은 저 침착맨 아니겠습니까? 웹툰 작가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게임 방송도 하잖아요. 예술과 게임 그 가운데 누가 있죠? 그 가운데는 제가 있다. 웹툰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과 예술을 설명하는데 제가 딱이다 아니다. 딱이다. 딱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 딱 그 얘기하는데 적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웹툰이 왜 예술이냐고? 강퇴하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사실 웹툰이 예술이냐 아니냐 따지면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하는데 현행법상 웹툰은 만화니까 예술이 맞습니다. 상업예술. 근데 게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잠깐만, 이거 방제를 안 바꿨네요. 자, 방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딴 거 왜 하냐고? 제가 하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사실 뭐 게임이 예술이냐 아니냐 뭐 몰라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알고 게임을 하면 더 재밌다. 아, 이게 게임이 예술이구나. 알면서 혹은 아, 이거 예술이 아니구나. 근데 되게 예술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더 재밌다. 몰입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모르는 게 아는 거보다 아니지. 모르는 거보다 아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뭐 이건 맞다 아니다 해가지고 뭐 날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시간 비비는 거지. 본격적으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한번 결론 한번 내보자고요. 게임은 예술이다. 동의하시는 분? 자, 게임은 예술이다. 동의하십니까? 주식백과님이 게임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자, 김성애님은 저 초대를 안 했는데 오셨네요. 내가 이 게임의 스토리를 즐기고 엔딩을 보면서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봤으면 충분히 게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어느 장소, 어느 때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이라는 것은 그 도구를 통한 창작 활동인 건데 게임에도 그런 도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화보다도 더 그리고 음악보다도 더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각계각층의 어떤 개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예술이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느끼게 하나 인생에 좀 영향을 주거나 이러면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게임에서 그런 행위가 이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는 예술의 정의 중 하나는 메타포, 은유가 있는 겁니다. 은유가 없으면 예술이 되기 어렵죠. 아주 간단한 그런 어드벤처 게임에서부터 아주 심오한 RPG 게임에서까지 정말 많은 메타포들을 게임들이 담아내고 있죠. 그렇다면 게임은 예술입니다. 어떤 시대상을 담아서 다른 이에게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게임도 충분히 시대상을 담아서 다른 이에게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감동을 주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예술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현대 예술로 오면서는 별로 그런 허들이 높게 설정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2019년 아트바젤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바나나를 벽에 테이프로 붙인 것이 예술 작품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바나나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에 게임이라고 예술이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열분들, 그래서 제가 투표 한번 해봤습니다. 침착맨 님도 와서 봐주세요. 그럼 저 대신 진행을 하시죠. 아무튼 오늘 초대는 안 했는데 김성애님한테 제가 게임은 예술이다 아니다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투표가 나왔는데 게임은 예술이다가 84%, 게임은 예술이 아니다가 16%가 나왔습니다. 대략 거의 한 5, 6에 30, 5배 차이예요. 그쵸? 5배 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게임은 예술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책은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림은 눈으로 보고 음악은 소리로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다 합쳐놓은 게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다가 한 스푼 더 얹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뭐 댓글 보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말이다. 깔끔하고 정확한 요약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면 이제 게임을 예술로 보는 입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식백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채널이잖아. 어? 뭐 내용이 게임밖에 없는데 게임 관심 없는 사람들 여기 오냐고. 그렇잖아요. 봐봐, 이런 댓글이 있네요. 뭐 보면은 하나님, 애초에 게임 좋아하는 애들만 보는 유튜브에서 아니다 비율이 15% 넘는 것 자체가 예술이 아니다라고 보는 비율이 높다는 거지. 이게 쉽게 결론 내면 문제 같아요? 저도 당연히 게임이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이 진짜 예술이라면은 아 이래서 예술이다. 아 이건 이래서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예술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이거 예술인가 아닌가 하면은 논쟁을 이끌어냈을 때 그냥 코웃음이 먼저 나오잖아. 그렇죠? 당연히 뭐 모나리자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근데 게임은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지 않았냐. 자, 이제 댓글을 한번 보면요. 게임에 예술성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역시 게임은 상품이죠. 결국 게임의 가치는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거니까 가전제품을 만들 때 예술성과 상품성 둘 모두를 잡아야 하지만 누구도 가전제품을 예술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가전제품, 그죠. 예술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이 디지털 게임이란 건 애초부터 상품으로서의 속성이 너무 강했다는 점은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만을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속속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게임의 예술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게임이 예술인 이유와 예술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창작자 본인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업용으로 개발되는 게임이 과연 예술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슈퍼마리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미야모토 시게루는 또 그랬습니다.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이머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창작하시는 분조차도 이것이 시초가 상업용 게임으로 개발된 것이 예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본다면 상업성과 예술성이 그러면 동시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이게 통합이 된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특히 온라인 시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대중화가 되면서부터는 상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강한 트렌드가 되긴 했어요. 그러면 게임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속성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게임 제작이란 것은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순히 그 예술적 이 결과물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를 목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제이크 경님이 예술적인 게임 만들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품이면 무조건 예술이 아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를 한 분 모셨거든요. 채팅 한번 써주십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게임이 상품이라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 진짜 그 미학 강의 3주분 해야 되는 건데 현대사회에서 상품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작품도 가격이 붙죠. 그러면 작품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순수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 가격이 붙죠. 그런 의미라면 상품성, 상업성은 모든 것에 다 달려 있는데 작품이나 뭐 예술이나 하는 것들은 뭐
최우선의 목표가 가격이 붙여서 사람들한테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물려받은 예술에 대한 개념 안에는 상품이 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게임과 예술은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게임과 예술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제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예술은 굉장히 유사할 수 있지만 최종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채팅창이 되게 조용해졌네? 모르면 나가, 다. 여기 왜 있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채팅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게임은 팔려고 만든 거고 하는 사람도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예술이랑은 좀 다르다 그 이야기 아님? 이래도 게임이 무조건 예술이다. 예술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코지마님이 게임은 예술이랑은 완전 달라. 이렇게 내가 코지마 히데오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코지마 히데오님이? 아니면 사칭이에요? 내가 코지마 히데오라고 하면 그냥 코지마요? 아니 안 마의 코지마 히데오 안 마의자. 자 아무튼 뭐 이런 일 말씀하고 자 그만 싸우시고요. 저분들이 게임을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뭐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말지. 그쵸? 뭐 사실 게이머 아니면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해봤을걸? 이 말도 맞아요.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논란인데 하물며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게임을 제도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하자고 법을 만들자는 건데 어때요? 김성현님 유튜브랑 그 투표랑 내용이 완전 정반대죠.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감동 느끼면 그게 예술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감동받고 내가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이다. 진짜?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보다 공적인 상황이에요. 듀샹이 변기를 가지고 예술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못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내 화장실에 있는 모든 변기들이 다 예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예술이 아닌 거죠. 그건 공적인 의미에서 그렇고요. 어떤 것이든지 예술로 만들 수는 있어요. 포르노그래피도 예술이다. 뭐도 예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은 가능한데 무엇이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예술이다라는 것 사이에는 공적인 것으로서 제도가 됐건 역사가 됐건 이론이 됐건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것만 가지고 그 벽을 혹은 그런 시스템에 이제 안에 편입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때? 이게 어때요? 제 채팅, 제 춤 보세요. 어때요? 감동적이죠? 이건 확실히 예술이거든요. 그쵸? 이거 가끔 이걸 예술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해줘. 어때? 이 정도면 법으로 인정해줘도 되잖아요. 그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 게임 예술 아니다. 인정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를, 그러니까 봐봐.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감동받은 거하고, 공식적으로 예술이다. 요거는 별개라는 거죠. 사실 게임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 근처도 못 간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나 학문이나 공통적으로 새롭게 무언가가 생겨나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련의 공포심이 있다고 봐요. 인터넷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인터넷 중독 얘기 금방 나왔죠.
근데 요즘 인터넷 중독 얘기 많이 하나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대부분 초창기에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도 예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림도 내면의 표현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얼굴을 대신 그려주는 그냥 이미지 복제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백남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소니 포터블 비디오 기기를 가지고 이제 비디오 아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에 뭐 그런 어떤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게 시선을 보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예술계에는 존재했었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나온 사진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까지 이것이 대중문화냐 대중예술이냐 혹은 이것이 순수한 예술의 견줄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이냐의 논란을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의 어떤 한 논문에서는 이것이 간질, 우울증을 유발한다, 대인 기피증을 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독서였습니다. 야, 이거 처음에 나온 영상이 단순히 웃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네.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럴만해요. 원래 좀 낯선 거는 좀 두렵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잠깐만 보시면 논쟁이 됐다고 했던 것들 지금 다 예술이 된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거지. 게임이 이제 검사받을 차례지. 선생님 그 교무실에 들어가서 응? 그 예술 교무실에 한 명씩 들어와. 책 들어오고 문학 이제 검사받고 나가고 영화 검사받고 나가고 이제 게임 차례인 거야 이제 순번이. 그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어쩌면 게임이 예술이랑 가까울지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술하면 생각나는 거 미술, 음악 뭐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일단 게임이니까 사실 이제 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넷마블 넥서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넷마블 넥서스에서 약 4년 정도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 원화가로 시작을 했고요.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트 디렉팅을 해야 되고 해서 아트의 방향성이라던가 컨셉이라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컨셉 아트를 만들고 그 컨셉 아트 기준으로 모델링을 만들면 이 캐릭터가 움직이고 뭐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배경이 되게 우주의 몽환적인 분위기인데 이제 꿈속에 들어왔다, 악몽 속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의 컨셉을 갖고 있고요. 뭐 쇼핑 화보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나 어떤 자동차 뭐 이런 상품들 그리고 영화나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서 대부분 영감을 얻는다고 좀 보는데요. 좀 다양한 시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리니지 W 사운드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사운드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기획이랑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 결과물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의 리소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리소스들을 많이 수급을 해서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조금 사운드가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사운드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영화는 영화 나름의 매력이 있고 게임은 게임의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그 두 매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는 같은 이제 맥락에서 좀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둘 다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를 제작을 할 때
다양한 예술 장르를 복합적으로 가져와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다 예술 장르거든요. 감동을 줘야 되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예술을 하는 고민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음악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도 기존 예술하는 분들이랑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술적인 게임들이 많음. 뭐 보면은 젤다는 인정, 뭐 갓 오브 워, 모뉴먼트 밸리, 뭐 자꾸 전의를 당장 해. 저희가 뭐 그렇게 좋아요? 나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요런 게 있죠. 야, 요거지. 요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쩌니. 해가 뜨고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사람 같은 게 있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고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주인공이 사막 같은 곳을 끊임없이 여행하는데 그 장면 한 장면이 주는 시각적 충만감이 있죠. 이게 정말 말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간결하면서도 울림을 주면서 또 참신한 그런 요소들을 갖췄기 때문에 큰 이제 분수령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tay back! Don't come any closer or I'll jump! No, please, I'm begging you!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내용은 안드로이드들이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Working perfectly! But my eyes are open now. I will never let anyone humiliate me again. 나는 더 이상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My fault your mother took off! Get back here. Come back here right now! You stay there. 내가 안드로이드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런 공감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 반성을 일으키는 거죠. 예술이 가지는 인지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예술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예술은 인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일에 인지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에 포함이 된다면. 야, 이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또 그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지를 각자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그쵸? 처음에 뭐 글 올라온 것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좀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게임처럼 만든 예술도 있지 않냐는 채팅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예술? 방금 얘기한 거랑은 반대 케이스 같은데 예술이 게임을 활용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뭐 그런 작품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많아요.
큐레이터님도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전시를 하나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네요. 우리가 알만한 거 뭐 있나요? 세계건설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만의 세계를 가상 속에서 만들고 그것을 라이브 시뮬레이션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주는데요.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서 정말로 그 안에서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작가가 만든 세계를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딱 순간에 이게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작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한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게임 엔진을 이용한 라이브 시뮬레이션이었던 거죠. 본인이 만든 세계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탐구하고 관찰하고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이랑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그쵸? 게임이 가진 속성이 뭐 사용됐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게임도 예술을 활용하고 뭐 예술도 게임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지금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한 미학대사님이 게임 엔진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도구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 게임 자체를 도구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뭔 말이죠?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도구로 예술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뭐 있었어요. 허허벌판이 있고 거기에 몇 개의 블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갖고 당신이 뭘 만들든지 마인크래프트는 상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건축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건축 같은 건 일종의 조형 예술이니까요. 아니면 상황극을 한다든지 그거는 연극이나 상황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술의 어떤 형식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놀란 건 마인크래프트 안에 주어진 블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컴퓨터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또 실행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상이 우리가 컴퓨터 혹은 마인크래프트라는 도구가 없었으면 사실은 구현이 불가능한 무언가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고 꾸며낼 수 있는 것들을 무한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마인크래프트는 충분히 화가의 붓이고 조각가의 끌이겠죠. 그런 것도 게임이 줄 수 있는 예술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게임에 뭐 스토리, 미술, 음악 뭐 다 들어있는 거는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 뭐 창작 도구도 되고 뭐 자료, 장소 제공도 뭐 해주는 건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게임이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술이 되기에는 이제 조만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던 시대, 시, 회화, 조각, 건축, 음악 같은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예술이라고 묶여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0여 년이 흐르면서 아니다, 얘네들을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해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해왔어요. 그 변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따져보는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해도 예술의 한계가 가능할까? 뭐 이렇게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범위를 넓혀왔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새로운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열어줄 때 그 매체가 예술 매체가 될 가능성이 크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은 자동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순간에 피사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사진의 역사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같은 그런 키워드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들은 사진이 순간을 포착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적인 실험과 미적인 시도들을 한 작품으로서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술이 그동안 밟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적 영역을 열어줬을 때 우리가 사진을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예술 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게임도 계속해서 게임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면 예술 장르로 편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미학 민수 회원님이 뭐 굿이라고 하시고,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예술에 없는 특징이라서 뭐 그렇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여러 의견 주셨는데, 그 게임만의 새로운 거 그게 뭘까요? 누구 아시는 분?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에요. 게임이 굉장히 매력적인 예술의 환경이자 매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상호작용성이라는 요소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플레이어가 알아가는 일이 상호작용이죠. 내가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눌러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야. 이 드래곤을 때려봐. 어떤 반응이 나올 거야. 드래곤이 너를 같이 공격할 거야. 이 행동을 해봐. 그러면 그쪽에서 너한테 무엇을 해올 거야. 이게 무언가를 조종한다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캐릭터와 내가 점점 하나 되는 일종의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게 게임이 갖고 있는 상호작용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상자를 그 작품 안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면 이 게임은 유저가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입하는 게임은 게임이 정해진 규칙대로 플레이어가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선택한 곳에 의해서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는 경기를 혹은 게임을 그런 패턴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게임과 인간이 상호작용한다는 건 게임도 인간을 바꾸고 인간도 게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상호작용은 그냥 관객에게 재미를 준다, 플레이어에게 재미를 준다 이상으로 그 세계가 분명히 그렇게 꾸며져 있고 살아있어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렇지 않고요. 그 두 가지 매체들은 프레임 바깥에 있는 세계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프레임 바깥은 다 거짓입니다. 다 판넬로 가득 차 있고 연극적 무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게임 안의 공간은 내가 돌려도 분명히 원래 작동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죠. 분명히 있는 세계처럼. 그쵸. 이게 뭐 보면은 뭐 책 같은 거를 열심히 읽거나 대충 졸면서 읽거나 책은 반응하지 않아. 그쵸. 영화도 반응하지 않아. 하지만 게임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은 죽을 수 있어. 결과가 달라져. 반응이 달라. 이게 상호작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죠. 그쵸? 우리가 상상을 분류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이제 데세 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세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 자신에 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세 상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 자신에 관한 상상을 의미합니다.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와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은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호작용성이 이제 가미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나는 그 안에서 어떠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 안에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걸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해리포터가 되어서 볼드모트와 싸운다라는 상상이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내가 볼드모트를 무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의 진술이죠. 하지만 게임을 할 때는 그런 방식의 진술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볼드모트를 무찔렀다. 내가 세상을 구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스의 상상을 강화했을 때 한 가지 효과는 우리의 공감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게임은. 저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게임은 그런 공감의 경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월 12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아랍풍의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플레이어가 테러리스트가 나타나는 걸 쏴서 죽입니다. 근데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가요. 그러면 테러리스트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죽겠죠? 그럼 다들 가족들이 나와서 슬프게 운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돼버려요. 미국이 테러의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슬람에 개입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부수 효과가 실제적으로 테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게임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확하게 메시징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회학 쪽에서도 많이 하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운동으로 만들고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선보여서 이제 이 대중들한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관객들한테 혹은 수용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예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좀 새롭죠? 그쵸?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게 오히려 게임의 새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다른 예술이랑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뭐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논쟁도 되는 거고. 그쵸? 어쩌면 지금이 과도기는 아닐까요? 새로운 매체가 예술로 태어나는 과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일 깎는 과도 말고 과도기 알죠? 과도기. 그러니까 과도 말고 거기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술이 생필품은 아니죠, 확실히. 예, 그런데 있으면 좋죠.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죠.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임이 예술인가라는 질문도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예술이 게임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되느냐를 질문하는 게 훨씬 더 급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게임도 예술적 가능성, 예술적 속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더 많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 없는 일이 되잖아요. 논쟁이 제공하는 장점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 주제로 끌어당기고 그 논의가 진전되게 하는 시작점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 논쟁과 뭐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자각 뭐 그런 것도 이제 점차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이 논쟁은 금방 지나갈 문제다. 그러나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고 게임이 예술이 아니라면 바로 그 예술에 육박하는 게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또 다른 명령인 겁니다.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신선한 어떤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실험적인 것들도 만드는 사람들도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게임 예술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날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게임을 끌고 가자라는 것이 동력이 돼서 게임이 다양해지고 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죠. 잠깐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게임이 예술이냐 아니냐, 예술이 되어야 하나 아닌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당장은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쵸? 예. 뭐 어쩌라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보다는 이런 논쟁으로 우리가 뭘 얻었고 앞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냥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는 그런 역대급 갓게임이 계속 나와준다면
앞으로는 게임이 예술이네 아니네 이런 말도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한 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투! 은신, 전멸, 다시 전멸. 고작 게임 가지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케이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뭐 다 소문 다 내놨다 뭐. 무한도전에 이야기할 사람. 뭐 그러긴 했죠. 고마워요. 옷 쓰레기 버린다. 옷 쓰레기 버린다. 왜 다시 꺼내는 거야? 아, 바깥에 내놓는구나. 저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여기 35분에 1,000원이고 1시간에 10분에 35분이요? 네네네. 옛날에 1시간 단위였는데 아, 네, 지금은 맞아요. 왜 35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 한 판 하러 갑시다.